자, 실명법은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이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이 뭐가 있죠?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도 명의사항의 적용을 받아요. 이때 명의사항 적용을 받을 때는 등기뿐만 아니라 뭐도 돼요? 가등기, 가등기도 적용을 받아요. 등기나 가등기 한 경우도. 그러니까 저당권을 명의사항을 하고 가등기 한 것도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다음에 여기 명의사항 약정은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사항 약정은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양적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것은 유효인 경우다 이 말이죠. 유효인 경우는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물권을 이전받았다. 물권, 채무의 변제, 물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걸 뭐라 한다? 양도담보로 하죠. 우리 아까 했었는데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하니까 유효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거나 가등기 한다.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은 뭐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하니까 이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의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효가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슨 담보로 한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명의사항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명의사항 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틀렸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 가등기. 그러면 이걸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상 유효이죠. 그래서 명의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의사항 약정에 해당한다? 틀렸죠. 명의사항 약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알겠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담법이 실명법이 적용되잖아요.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잖아요.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명법이 아니다. 자, 상호명의사항이죠. 상호명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요. 위치와 면적이란 말을 특정해야 돼. 두 개를 특정. 위치만 하면 안 돼. 면적도 특정해야 돼. 이번에 다른 시험에 위치는 특정했으나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건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사항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를 얘기해. 구분소유적 공유. 그래서 특정했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특정해야 돼. 뭐를? 위치하고 면적하고 두 개를 다 특정해야 돼. 하나만 특정하면 안 돼. 그래서 약정하고 제3인의 공유로 등기하죠. 공유로.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시탁 이것은 우리 실명법상 명의시탁이 아니에요. 실명법상 명의시탁은 무효잖아요. 그런데 상호명의시탁,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것은 유효예요. 유효. 상호명의시탁은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니까.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시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할 수 그런데 상호명의시탁의 경우는 이미 공유물이 뭐가 됐다? 분할이 됐죠. 그래서 공유 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명의시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시탁은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상호명의시탁 구분소유적 공유를 상호명의시탁이죠. 그것은 실명법상 명의시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유효이다. 확정적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같은 말이죠.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의 분할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했다. 상호 명의시탁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 한 필지인데 분할했어. 이것은 갑이고 이건 X죠. 이거는 을이죠. 이것은 Y죠. 알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어떻게 됐다? 공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죠. 각자가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나오면 민법상의 공유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갑하고 을이면 각자가 소유자니까 여기 이 부분은 갑이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줄 수 있어. 알이죠. 지분에 관계없이 자기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이 졌다. 여기다가 건물이 졌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죠.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고 남의 토지에다 건물이 졌다.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미 토지는 분할된 거니까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을은 자기 멋대로 Y 토지를 갑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뭐죠? 무슨 점이다? 을은 자기 거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점, 자기 거니까
을은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돼안돼? 을이 갑 소유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이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이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이죠. 그러면 제3자예요. 제3자죠. 그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땅 전체를 공유로 봐. 비록 Y 부분을 병이 불법 점유해서도 갑도 을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땅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갑도 방해 배제를 청구해. 보존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 없다, 틀렸어. 알겠죠?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어.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어. 불법 점유자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보라? 공유로 봐라. 우리 민법에서 공유에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제3자를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명의수탁의 3대 원칙. 명의수탁자가 누구죠? 수탁자는 명의수탁 약정에서 자신 이름으로 자신의 물권을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요.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이 사람 또 명의수탁자는요,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해야 안 해요. 수탁자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명의상약정 그 자체, 명의상약정. 그럼 명의상약정은요, 무효죠? 무효로 무효인데 그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번에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났어.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났는데 어디가 있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을 했죠? 이 명의수탁은 무조건 유효해, 무효이지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아무리 농지법 위반이어도.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알겠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수탁을 했어. 그래도 그것은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뭐가 나왔죠? 이번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아직 다른 시험에 103조 위반인지 여부 뭐가 나왔어요? 자기네 아버지가 산재로 아버지가 갑이 사망을 했어. 산재했어. 그럼 그 집 아들을 특별 채용하기로 해. 특별 채용. 산재로 한 경우는 특별 채용하기로 하는 그런 뭐죠? 그 근로자 간의 단체 협약이 있어. 근로자와 회복자. 뭐죠? 사업자 간에. 이런 단체 협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아직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고. 이 두 가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농지법. 알겠죠? 명의수탁. 무효인 명의수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타인 명의.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 여러분요.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명의수탁 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 명의수탁 약정의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죠. 하지만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제3자는 대항력이 없어. 선악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명의수탁 약정했는데 무효예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도 무효예요.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을 해. 그럼 병은 뭘 법문하고? 악을 법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단지 뭐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적극가담. 적극 가담했을 때만 그것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선악불문하고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자,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하죠. 제3자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다. 틀렸어. 선악불문하고. 명의수탁 약정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악의한테도 대항을 못해. 선의한테도 대항을 못하고 악의한테도 대항을 못해. 그런데 적극 가담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이렇게. 양장한 등기 명의수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수탁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수탁이 뭐일 때? 유효일 때만 명의수탁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양장한 등기 명의수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그런데 양장한 등기 명의수탁은 무효거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 명의수탁이죠. 왜냐하면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경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 이를 실행한 자가 누구예요?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 이 수탁자고 대금 부담자. 신탁자죠. 명의신탁자. 이 두 사람 간에는 명의수탁 관계가 있다. 명의수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계약 명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계약 명사.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죠? 신탁자가 돈을 줘, 돈을 줘. 그래가지고 누구한테요? 을한테. 을이 지금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가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래서 누구 걸 경락받아 오라고요? 누구 거를? 병의 것을. 병의 집을 경락받아. 그걸 뭐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러면 이 경매에서는 이 병이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경락인이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다? 소유자가 된다. 몇 번 얘기했죠? 경매에서는. 그런데 매매에서, 계약명사에서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죠. 선이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고 악이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지만, 경매에서는 뭐를 분문하고? 매도인의 선악을 분문하고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매도인도 소유자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상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고, 명상약정이 무효이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갑은 을한테 준 돈은 받아야 되죠.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그 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명의사 관계에 있다 했죠? 2374는요 계약 명의사에서 매도인이 명상약정에 관하여 선이다. 매도인이, 이런 매도인이 명상약정에 대해서 선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명상약정은 유효다. 틀렸어. 아무리 매도인 선이어도 이 계약 명사가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 명사기에 관하여 악이다. 매도인이 악이다. 매매에서 매도인이란 말은 매매죠. 악이다. 그러면 악이면 뭐 어떻게 해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소유자 누가 돼요? 소유자는 매도인, 소유자, 매도인이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쓴 게 그거 안 돼요.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의 동의였어요. 매도인의 동의를 요한다 이 말이죠. 승낙을 요한다 이 말이죠. 매도인의 동의. 그 다음에 갑과 친구 을이 명상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직접 매수인. 봐봐, 수탁자 을이 직접 매수인 걸 계약 명의사기죠. 선의 매도인, 매도인 선이죠. 매매에서 이건 계약 명의사기잖아요. 돈은 신탁자가 주고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했죠. 그런데 매도인 선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그럼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에 반환은 청구할 수 없죠. 뭐는 청구한다? 대금,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매매대금의 반환을 마다 청구해야지. 부동산 자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신탁자는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약 명의사의 경우 매도인이 이번엔 알았네, 악이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매도인이 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뭐가 돼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죠. 매도인 소유자. 알았을 때는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죠?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죠. 물권 변동은 무효다. 알죠?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그런데 이건 매매니까 경매면 누가 소유자? 경매면 무조건 산업권을 말하고 누가 소유자? 경락받은 수탁자가 소유자다.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경매라고 돼 있어. 경매.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경매 그러면은 그건 계약 명의상밖에 없어. 명의상에서 병소유 X 건물이죠. 병소유죠. 병이 매도인이죠. 갑은 친구 을과 명의상이죠. 명의상약정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 그럼 누가 소유자다? 무조건 을이 무조건 소유자. 뭐를 본문하고? 병에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뭐만 청구한다? 경매대금만 청구한다.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등기해달라, 말소해달라 말이나 소유권 반환해달라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병이요 갑을 사이에 명상이 있다는 사실 알았어. 악이죠, 악이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악이어도 을이 소유자. 매매에서 병이 악이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냐 몰랐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언제를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는 매매 경락 받을 때지만 계약 체결 당시 똑같죠? 계약 체결 당시, 경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자,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건물을 점유하죠? 팔려고 그랬냐? 건물을 점유하는 갑, 이 사람이 점유는 타주점이라고 그랬어. 타주점이요.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점유하는 점유는 타주점이라고 그랬어. 어차피 신탁자는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 올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요. 건물을 계약 명시상에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경매죠. 신탁자 갑이요 자기가 돈 주고 을한테 경락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한다 이 말이죠. 판례가 이것은 타주점이라고 그랬어. 신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라고? 타주점이다. 왜냐? 계약 명시사의 경우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신탁자는. 알겠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누구만 소유자가?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아시겠죠? 그것은 타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요.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처분에 매도하죠. 그럼 갑은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매매를 했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어. 유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 계약은 유효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갑은 법명상 자녀협약에서 을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상약정.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에 따라서 병은 을과 여기 봐봐. 병은요 자기 친구 병하고 그랬죠. 병이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가 을이 누구죠? 을이 매도인이죠. 을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의 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갑의 자금은 계약 명의상이죠. 등기를 했죠. 등기. 근데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럼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이 뭐가 되냐? 선이냐? 악이냐가 나와야지. 매매니까.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고. 근데 경매는 그런 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선악불문하고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갑과 병사의 명상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여기 봐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선악일은 명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악이죠. 악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 후에 알았다 필요 없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선악은 그 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 알겠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그 후는 관계없다. 무조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말은 을이 지금 누구죠? 을이 선이었다 이 말이죠. 갑은 병에게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주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제공했다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X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그 외에 명의시작이 아니고 다른 원인 이걸 뭐냐? 대물변제라고 해요. 대물변제. 자 봐봐.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줬잖아요. 10억을 줘가지고 을이 지금 병하고 매매를 했잖아요. 병이 누가고 을하고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 병은 갑한테 돈 10억을 받아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이 병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병은 남의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10억 원을 반환해야죠. 10억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억을 반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신 물건으로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이런 대물변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그냥 등기를 주면 안 되는데 다른 적법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대물변제 예약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는 것은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있으면 현금 10억을 줬겠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스스로 반환하면 되는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이전달라든가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그건 안 되지. 갑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병 스스로가 대물변제 이야기에서 등기를 해줄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중간 생략형이죠. 잘 봐봐. 중간 생략형. 중간 생략형은 이게요. 이게 지금 갑의 거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이건 뭐하고 달라요? 뭐죠? 계약 명사하고 달라요. 이것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매수인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신탁자라고 그래. 신탁자. 그다음에 여기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라고 그래. 다 똑같으니까. 두 사람 간에 명의상을 하죠. 명의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유효죠.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의 계약은 유효고, 을은 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누가요? 을이 등기를 청구해.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매도인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돼, 매도인이. 그러면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 소유자는 직접 말소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신탁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알겠죠?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자는 직접 말소하고, 매도인은,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그 다음에요,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자고. 여기서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고. 그러면 이 병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처분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요, 횡령죄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지만 횡령죄는 안 져.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채권에 의해서. 알겠죠?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횡령죄 책임을 안 져도 민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자기 것도 아닌데 처분했으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아시겠죠? 자, 2380은요.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 3자간 명의상에서 신탁자는, 신탁자 을이죠. 을은 수탁자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행사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3자간 등기 명의상의 경우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한다. 수탁자가 자신에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 이것을 말한다. 실체관계에 부합이라고 그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는 지금 1번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갑 앞으로. 그래서 지금 2번 지금 병 앞으로 되어 있죠? 이 병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일단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니까 갑이 이것을 을한테 등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소하고 을한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1번 갑이죠. 그러면 2번 병으로 돼 있죠. 근데 병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직접 등기해 줄게, 이 말이죠. 3번 여기서 직접 을한테 등기해 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을한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든 말든 일단 을한테만 등기 있으면 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을에게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지금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봐야 돼요. 자, 1번 X부동산을 매수하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했다.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야,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갑은 병에 있어. 여기 봐봐요. 병 거죠? 병 걸 사가지고 여기 갑이죠? 갑에서 여기 다시 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 자, 을하고 병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명상은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을 앞으로 지금 등기되는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병은 직접 말소하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뭐를 본문하고요? 선악불만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번요. 갑을 사의 명상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니까 뭐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갑은요,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등기. 그러면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등기 하려면 갑이 그러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도 청구 못하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갑은요, 죄송해요. 갑은 병한테,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죠.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갑은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 등기를 직접 말소해요, 대위해서 말소해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직접 말소가 안 되죠.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명상 약정을 알고 있는 정,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뭐 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 이렇게. 갑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의 을과 명상 약정, 을하고 명상 약정했죠? 갑하고 을하고 명상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누가요? 을은요? 병소유 엑스 토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계약 명의사기네요. 알겠죠? 계약 명의사. 지금 여기 보면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요 명상 약정 명의사를 해가지고요 병소유 토지죠. 이 병소유 토지를 이 을이 지금 매수를 했죠.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의 매수 자금을 받아. 그러니까 갑의 매수 자금을 받아. 알겠죠? 자, 그럼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이고 해지할 수 없고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알겠죠? 대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냥. 그다음에 갑을 갈 명상약정이 있다는 사실. 병이 몰랐다. 병이 그러면 선이네. 그러면 을은 병으로부터 엑스토지 소유권을 뭘한다? 승계 취득한다.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갑이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자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매수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다. 알고 있다. 악이죠. 악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은. 알겠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방금 이 문제는 중간생략 계약 명의사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중간생략형보다 뭐가 더 시험이 많이 났어요? 계약 명의사기 많이 났다. 계약 명의사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경매이다. 아시겠죠? 종종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이것은요 언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31회 때 나왔어. 31회 때. 그래서 다시 시험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알겠죠? 30회 때 뭐가 나왔죠? 중간생략. 31회 때 종종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 32, 33회 아니요 연속 두 번 뭐가 나왔다? 계약 명의시탁이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로 보면 뭐가 나올 차례죠? 올해 나오면 중간 생략하기 나올 차례다 이 말이죠. 순서로 보면. 아시겠죠? 자, 종종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종 외의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병 면탈, 법령상 제한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알죠? 이때 명의신탁 유효. 그다음에 물권 변동도 유효, 효력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조세포탈 등이 없을 때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유효죠. 명의신탁 유효니까 뭘 할 수 있죠?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을하고 병하고 간의 제3자 간의 관계는 을을 소유자로 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누구를 소유자로 보죠? 갑을 소유자로 봐. 아무리 명의상이 유효해도. 물권 변동 등기가 아무리 유효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신탁자를 소유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적용이 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요, 부부 일방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남편이 안 낼 때 등기하면 명의상에 해당해요.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조세포탈, 강제병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없는 부부간의 명의상은 무조건 무효가 돼. 부부간의 명의상이 유효가 되려면 조세포탈, 강제병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사실혼은 무조건 무효가 돼. 사실혼은 부부가 아니야. 이 사실혼이 뭐를 해야 돼? 혼인을 하고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때부터 유효가 돼. 아무리 혼인해도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알겠죠?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 여자 그것도 무조건 무효가 돼. 탈법의 목적이 없어도 부부간만 유효가 돼. 언제부터? 그때부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혼인했죠? 혼인했죠? 위법한 목적이 뭐지? 위법한 목적.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의상은 그때부터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돼.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돼. 자, 2389는요.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무조건 무효죠.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회피할 목적 그러면 무효가 돼. 을 명의로 소유권 명상약정했죠. 을과 명상약정 배우자 그것도 무조건 무효가 돼.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등기도 무효가 돼. 알겠죠? 결국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신탁자가.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명상 해지 안 돼. 해지는 안 돼. 해지 원인으로 등기 말소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한다. 을이 누구죠? 수탁자를 무조건 타주 점유. 따라서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취득쇼 안 돼요. 을이 병이게 을이요 수탁자가 병한테 왔다.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뭐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해.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양도했죠? 봐봐. 을이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했다. 그럼 병이 일단 소유자가 돼. 이런 병이 소유자가 되면 갑이나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안 돼. 그런데요, 다시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어. 을이 다시 취득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을이 병에게 적법하게 건물을 양도하죠. 양도하면 병만 소유자가 되니까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각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요, 옛날에 과거에 수탁자였던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어.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냐? 너 옛날에 내 수탁자였다.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명의사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내 거다. 나한테 돌려달라. 돼? 안 돼? 안 돼. 왜? 을이 병한테 처분하자마자 병이 완전한 소유자고 갑하고 을은 더 이상 소유권은 누구도 취득을 못해.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을이 어떤 이유로 다시 그 동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갑의 소유권이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봐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근데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을한테 다시 샀어. 그러면 과거의 소유권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무슨 소유권? 새로운 소유권이 되살아난 거지 옛날의 소유권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요,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뭐죠?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실명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의 1차가 안정적이다. 그럼 몰라도 만약에 1차가 안정적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요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